이걸 알려드리면 근데 나는 뭘 먹어도 불편한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발생은 그런 분들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뭘 먹어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제 관점에서는 가장 중증 환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못 느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몸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실제 환자들한테 쓰는 방법인데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먹은 거를 쭉 메모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게 될 거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 배변, 그 다음에 체중, 혈당 높으신 분들은 혈당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보시면 2주만 열심히 이제 식단 일기를 열심히 잘 적으시면 아 내가 어떤 음식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좀 무겁거나 컨디션이 좀 더 가볍구나, 몸이 체중이 느는구나, 주는구나, 속이 편하구나, 조금 불편하구나 이런 걸 본인들이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먹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식사가 음식 가짓수가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음식으로 돌려 먹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오늘은 삼겹살로 구워 먹고 내일은 제육볶음을 먹고 김치찌개 먹고 이럴 뿐이지 맞아. 실제 식품의 가짓수는 30가지 이내에서 보통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길면 2주만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반복적인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밀가루 음식도 다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밥을 먹을 때와 밀가루 음식 먹을 때를 딱 중간에서 중간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밀가루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중간 입장에서 판단해봤을 때 아, 밥 먹을 때나 밀가루 음식 먹을 때 둘 다 속이 편안하고 뭐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분은 밀가루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일부러 많이 먹을 것까지는 없지만 적당히 즐기셔도 돼. 그런데 밥 먹을 때보다는 밀가루 음식 먹을 때가 아무래도 좀 더부룩함도 있고 조금 가스도 차는 것 같고 좀 찌는 것 같고 좀 이렇다라고 하면 그분은 밀가루 음식을 최대한 줄이거나 끊는 게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뺄 거를 찾으셨다면 이제 더 할 거. 더 할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수록 병들기 쉬워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항산화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글루타치온이 그렇게 유행이잖아요. 제가 방송 10개 하면 10개 중에 한 5번은 글루타치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글루타치온 할 때 항상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항산화를 도와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몸 안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적당한 항산화 시스템이 있어. 글루타치온도 간에서 만들어내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이런 청소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이 먹는 걸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을수록 내가 몸 안에서 못하는 걸 외부에서 좀 보충해서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글루타치온을 사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첫 번째 물. 우리 몸에서 청소해주는 3가지. 이건 외우셔도 돼요. 물,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예요. 자, 특히나 물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잘 드시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아주 잘해주지 않으면 땀을 흘리고 혈액이 더 진득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경과가 나빠질 수 있어요. 해병증이 더 많이 오고. 자, 그래서 물은 적당히 잘 들여주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식이섬유인데요. 자, 식이섬유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채소를 열심히 많이 먹어도 혈당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 고지혈증도 내가 별로 안 이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자, 내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그렇게 먹는데 식이섬유가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용성 식이섬유소, 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소. 자, 그런데 그 둘의 역할이 좀 달라요. 우선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혈당이나 고지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미미해. 그러니까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주로 장을 통과하면서 장에 있는 찌꺼기를 싹 끌어서 대변으로 나가는 역할을 아주 잘해. 그러니까 장 청소를
특히 잘해요. 자, 반면에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당을 떨어뜨리고 직접적으로 혈당이 흡수되는 걸 줄여줘요. 그러니까 당을 조절하거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배출을 많이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주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흡수되는 것도 줄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혈액 문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하면 불용성 식이섬유보다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걸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채소에는 95%가 다 불용성 식이섬유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소를 열심히 먹어도 고지혈증, 당뇨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채소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채소 많이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더 효과적인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1등은 무조건 해조류예요. 해조류. 그래서 다시마, 미역, 카레, 매생이, 해조류 종류가 많죠. 그 중에서도 단연 1등은 다시마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마를 위주로 드시되 여러 가지 해조류를 다 드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해조류를 국물 내서 먹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마를 잠깐 국물 내서 한 10분 이렇게 우려가지고 먹는 건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우러나지를 않아요. 2시간 이상 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마를 국물 내서 먹을 것 같으면 미리 전날에 냉장고에다가 물에다가 넣어서 아예 물병에 넣어가지고 그 다시마 넣어서 오래오래 냉장고에 몇 시간, 밤새 이렇게 해놨다가 쓰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어쨌거나 다시마 자체를 먹고 미역 자체를 먹는 거예요. 자, 먹는 양은 일주일에 저는 이제 식단을 짜줄 때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해조류를 일주일에 적어도 2번에서 3번은 꼭 먹게 하는데 한 번 먹는 양은 불린 미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종이컵 1컵 정도 분량, 불린 미역을 1컵 정도 분량을 일주일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해조류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통곡물들이에요. 통곡물들. 도정하지 않은 곡물. 자, 그 중에서도 홍류, 그 다음에 귀리, 그 다음에 보리, 이 3가지가 제일 많아요. 다른 잡곡들보다 홍, 귀리, 보리 이 3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잡곡들을 좀 드시면 좋고 우리가 식이섬유는 동물성 식품에는 별로 없어요. 다 식물성 식품에 있는데 식물성 식품이라고 하면 곡식도 있고 그 다음에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곡식에 들어있는 곡식을 많이 먹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과일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는 사람, 이 3가지 중에 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식이섬유소가 뭔가 했더니 곡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건강한 통곡물들을 지금부터는 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면 항산화 영양소는 사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비타민 A도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도 항산화 영양소.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많대,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 많대. 이런 것도 다 항산화 영양소예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만 가지가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냐? 색깔이 진할수록 많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색깔이 짙을수록 많다. 그러니까 보라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아주 녹색이거나 색깔이 진할수록 많다. 또 하나는 맛이 조금 씁쓸하면 또 많다. 이 항산화 영양소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소인데 동물과 식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물은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동을 하면 내가 도망가면 되는데 식물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 벌레가 날 먹으려고 하면 벌레가 못 먹게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맛도 약간 좀 쌉쌀하거나 매콤하거나 이런 거거나 색깔이 아주 강렬하거나 이런 것들이 항산화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식단을 좀 짜볼 건데 식단은 규칙적으로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루에 2끼 먹을까요? 3끼 먹을까요? 3끼만 먹는 거 아니면 1일 1식만 아니면 2끼나 3끼는 둘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속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 규칙적으로 시간을 비슷하게 내가 아점 먹고 점저를
비슷한 시간대에 먹어야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는 호르몬,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식사의 규칙성에서 조절이 돼요. 제가 맨 처음 아까 강의 시작할 때 중년이 될 때 호르몬의 여러 가지 분비의 변화들, 그게 성호르몬도 있지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다 양도 떨어지고 밸런스도 깨지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의 규칙성이 호르몬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양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어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 골고루는 제대로 된 골고루예요. 제대로 골고루. 어떤 분이 제가 식단을 맨날 짜니까 식단을 짜서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면, 선생님 저는 골고루 잘 먹어요. 돼지고기도 잘 먹고 소고기도 잘 먹고 닭고기도 잘 먹고 염소고기도 잘 먹어요. 자, 그분은 골고루 잘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필요한 것만 골고루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골고루는 제대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잘 드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것만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거 한 장만 사진을 찍으시면, 요거는 제 설명을 좀 들으시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사진을 이걸 찍으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만약에 있어도 조금 제가 바꿨어요. 네, 제가 찍어서 일단 이게 이거는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되니까 이것만 바꾸면 여러분들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제 설명을 들으셔야만 가능해요. 자, 이제 식단을 짤 때 이제 골고루 어떻게 짜느냐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직접 밥상을 차리고 메뉴를 만들고 하는 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 5대 영양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탄수화물 꼭 들어가야 돼요. 매일 밥상에 탄수화물 꼭 들어가야 되고, 단백질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와 비타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 들어가야 되고, 간식으로는 유제품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가 여기도 적혀 있는데요. 자, 숫자가 있어요. 자, 이 앞에 까만색으로 있는 이 숫자는 19세에서 64세 사이란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아직 65세를 넘지 않았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요 앞에 있는 걸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65세가 넘었다 그러면 뒤에 이 빨간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앞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건 남자, 뒤에 있는 건 여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64세라면 남성은 4회, 여성이라면 3회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곡류라고 하면 탄수화물이니까 우리 밥이에요. 자, 밥인데 우리가 밥으로 한 공기를 먹으면 이게 평균 210g이에요. 자, 210g짜리 밥 한 공기 분량을 남자분이라면 하루에 4공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탄수화물로. 자, 여성분이라면 하루에 3공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또 밥을 4공기나 먹으라고? 자, 내가 모든 다른 간식을 전혀 안 먹고 밥만 먹는다면 하루에 4공기까지 괜찮아요. 여성분은 3공기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쌀과자도 먹고 음료수 하나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떡도 조금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밥으로는 남자는 하루에 최대 3공기까지 아침, 점심, 저녁 1공기씩 먹고 1공기 정도 분량 탄수화물은 놔뒀다가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여성분은 2공기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반 공기, 그 다음에 점심에 반 공기, 저녁에 1공기, 이렇게 2공기까지 먹고 나머지 1공기 분량은 이제 간식으로, 우리가 간식이 1공기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65세가 넘으면 조금 줄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단백질인데 밥상을 봤을 때, 차리거나 내가 먹을 때 내 밥상에 반드시 고기 또는 생선 또는 달걀 또는 콩,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4가지 중에 하나,
이게 다 단백질 음식인데 자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한 번 먹는 분량은 60g 기준이니까 60g이면 달걀이 좀 큰 달걀 하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콩으로만 예를 들어 두부 요거를 남자분이라면 하루에 5번 분량까지, 여자분이라면 4번 분량까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이 단백질을 잘 먹는다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달걀 하나 먹었어. 그러면 이제 3개 분량이 남았잖아요. 이 3개 분량을 점심하고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점심에는 고기를 조금 60g 정도를 먹었어. 그러면 살코기로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럼 2개 분량이 남죠. 그러면 저녁에 생선을 120g을 조금 큰 토막으로 하나 먹었어. 그러면 100점인 거예요. 단백질을 100점으로 먹은 거예요. 이제 계산하실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도 꼭 있어야 되지만 내 밥상에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단백질 음식 꼭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최소 분량이 달걀 하나 이상 정도 되는 분량이 꼭 있어야 된다. 매 끼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채소는 70g 기준이에요. 70g이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삶았다. 시금치 나물이다 그러면 삶은 시금치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컵 정도 그 정도 분량이 한 70g 정도 분량이에요. 자, 그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8번 분량을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9번이라고 잡고 매 끼마다 한 3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물이 한 3개 정도는 반드시 끼니마다 3가지 정도를 먹겠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남자나 여자는 똑같아 이거는. 그 다음에 자, 과일은 100g씩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번 먹을 수, 남자는 3번 먹을 수 있고 여자는 2번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내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먹으려고 제가 저희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참외를 2개 갖고 왔거든요. 자, 이 참외를 제가 2개를 만약에 누가 제일 잘 드실 것 같이 생겼지? 자, 저기 선생님께 참외 2개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얼마큼 드실 거예요 지금? 네. 실제로는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 먹어야 되거든요. 2개를 드리면 얼마큼 드실 거예요? 3분의 1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하나 다 드실 분은 없어요? 한 개 먹어. 이게 사이즈가 좀 다르죠? 자, 사이즈가 좀 달라요. 얘가 좀 더 크고 얘가 좀 작은데 이 사이즈가 지금 300g짜리 사이즈예요. 제가 일부러 300g짜리를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정도 되는 참외를 보세요. 한 번에 반 개 먹으면 한 개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300g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3등분을 해서 자, 3등분을 해서 여자분이라면 오전에 1등분, 오후에 1등분, 남는 1등분은 남편 드리는 거예요. 자, 남자분이라면 반등분 해가지고 오전에 반 개, 오후에 반 개. 여기까지가 과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먹고 있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자, 만약에 내가 오늘은 참외 말고 샤인머스켓 먹겠다. 샤인머스켓 맛있는. 그러면 한 번에 7알, 6알이나 7알까지. 그러니까 과일은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내가 참외도 조금 넣고 수박 먹겠다. 수박은 이렇게 큰 거 한 조각 이상은 안 돼요. 한 번에 한 조각. 그래서 한 번에 한 조각,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일은 생각보다 적은데 내가 과일을 도저히 못 참겠어. 더 먹어야겠어. 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근데 사실 참외도 깨끗이 잘 씻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 꼭지만 잘라내시고 껍질까지 얇게 썰으셔가지고 껍질까지 먹으면 원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먹어도 괜찮아요.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과일. 그리고 좀 단단한, 과육이 단단할수록 혈당이나 칼로리를 좀 천천히 올려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말랑말랑, 예를 들면 복숭아, 이제 복숭아 나올 거잖아요. 그런 복숭아도 천도복숭아랑 백도나 뭐 황도 같은 거는 칼로리가 똑같아도 혈당 올리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좀 단단한 과일, 그러니까 천도복숭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먹으면 조금 더 먹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우유나 유제품인데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죽는 날까지 우유는 하루에 한 잔은 꼭 먹겠다. 만약에 우유를 먹으면 너무 소화가 안 돼 라는 분을 제외하고는 우유를 반드시 드시는 걸 저는 권장해요. 왜? 칼슘 때문인데요. 자, 칼슘은 제가 아까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근육과 뼈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이가 되면, 여러분 60대 이상이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이 약 800mg 정도 돼요. 자, 칼슘 800mg을 매일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우유로만 먹게 되면 우유 1리터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유 1리터씩 매일. 그렇게 드시는 분 혹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칼슘을 내가 필요한 만큼 먹고 있는 사람이 열에 두세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족하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칼슘은 또 특징이 뭐냐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별로 없지만 흡수율이 아주 낮아. 그래서 내가 음식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음식은 칼슘이 10개 들어있는 걸 내가 10개를 먹어도 그 음식 10개 들어있는 걸 먹어도 흡수가 1개나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유는 들어있는 거에 한 50% 가까이 흡수가 돼요. 한 40에서 50%. 우유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 나이에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유는 거의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잔 이상은 꼭 먹겠다. 내가 소화가 좀 안 되면 따뜻하게 좀 데워 먹거나 우유가 만약에 좀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유당 때문에 그런데 우유만 먹으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유를 다른 음식이랑 먹을 때 함께 섞어서 먹으면 조금 그런 게 좀 덜해요. 다른 소화효소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먹거나, 우유가 영 싫으신 분은 치즈 또는 요구르트인데 요구르트는 달지 않은 설탕이 안 들어있는 요구르트 또는 치즈 이런 걸로 드시는 건 괜찮고, 두유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유도 이제 칼슘이 좀 강화된 두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드시고, 나는 그래도 우유 먹기 싫어. 그래도 우유 절대 안 먹을 거야.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매일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매일 멸치를 씹어 드시면 이가 튼튼하신 분이라면.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제대로 된 골고루예요. 어제 며칠 전에 그 기사에 또 났대요. 오메가3를 보충제로 먹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오메가3를 보충제로 먹었어요. 보충제로 먹는 오메가3 효과 없다. 보충제로 먹는 비타민제, 항산화제 효과 없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메가3도 식품으로 먹어야, 음식으로 먹는 것과 보충제로 먹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게 애초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양제에다 돈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방송에서 저를 봐도 저 그거 다 돈 받고 하는 방송이니까 저거 정말 좋은가 사시지 마시고, 일단 식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영양제 저보고 제가 영양학 박사인데 꾸준히 먹는 영양제 뭐 있을까요? 저 지금까지 매일 먹는 영양제 단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종합 비타민도 안 먹어요. 제가 먹는 건 좀 이따가 저는 음식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영양제는 항상 이모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엄마예요, 이모예요? 엄마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키우는 가장 좋은 거, 엄마 같은 건 밥상이에요. 일단 밥상이 제대로 잘 되어야 가장 건강하고 풍성하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근데 엄마가 너무 바쁘거나 엄마가 병들었거나 뭐 이러시면 다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도움을 받는 거죠. 이모 도움을 받는 것처럼 영양제는 이모처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단을 잘 하시되,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은 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흰밥만 먹겠다 하시는 분은 병 못 고치실 분. 반드시 잡곡을 섞어 드시는데, 잡곡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셔야 된다면 귀리, 보리 중에 하나는 꼭 섞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섞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혈압을 좀 떨어뜨리고 싶어 하면은, 혈압 있으신 분들은 수수나 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이다, 당뇨다 그러면 귀리 고리 중에 꼭 하나 정도는 선택하시면 되고, 혈압이 문제야 라고 하면 수수나 조 정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넣으시면 좋고 그래요. 자, 잡곡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는 건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15가지 잡고 20가지 잡고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뭐 드셔도 되긴 되지만 연구를 해보면 한 끼에 5가지 이내로 섞는 게 가장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이 보통 한 2가지나 3가지 섞으셔서 드시는 거 추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먹고 싶으면 실제 저도 집에서 그렇게 해요. 자꾸 다 섞어 놓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놓고, 아 이번 주에는 뭐 예를 들면 귀리, 현미, 수수 이렇게 섞어서 먹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 조금씩 섞어서 먹고, 또 철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그런 거 먹고, 이렇게 해서 조금 단순하게 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인데요. 자, 단백질은 근육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근육은 골격근이라고 해서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골격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근육의 60%.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디 있어요? 근육이. 40% 근육은 내가 볼 수 없는 근육이에요.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몸 안에 들어있어. 예를 들면 아까 위가 움직여야 되는 내장들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도 계속 끊임없이 뛰어야 되죠. 폐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죠. 장도 움직여야 되죠. 혈관도 움직여서 탄력 있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근육들이 다 내장 근육. 그래서 내가 골격근이 빠진다는 건 그냥 골격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장의 모든 근육들도 다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뭐 다 안 좋은 거예요. 장기능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것은 혈관이나 근육이나 호르몬에도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단백질은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돼? 사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60g짜리 하루에 여성분이라면 4번 이렇게 드시면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단백질로 한 끼에 20g.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고기 100g 먹었다고 단백질이 100g이 아니에요. 고기를 100g 먹으면 고기나 생선은 100g을 먹으면 그 중에 단백질이 20g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끼에 20g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고기나 생선을 한 100g 정도는 먹어야 한 끼에 20g 단백질을 먹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기는 근데 드시는 양도 중요하지만 조리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삼겹살을 한번 먹어볼까요? 삼겹살. 1번은 삼겹살을 물에 삶아서 수육으로 먹는다. 2번은 불판에 구워서 먹는다. 3번은 숯불에 구워 먹는다. 어떤 게 제일 맛있을까요? 1번. 제일 맛있는 거. 숯불에 구워 먹는 게 맛있죠. 근데 건강에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왜요? 기름기를 쫙 뺄 것 같지만 틀렸어요. 기름기를 뺄 것 같으면 수육으로 하는 것보다 불판에 굽거나 숯불에 굽는 게 기름이 더 잘 빠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육으로 먹어야 돼. 왜? 그건 조리 온도 때문에 그래요. 조리 온도. 자, 우리가 식품을 조리를 할 때는 가열, 그러니까 온도가 있는데 앞에 본 탄수화물도 그렇고 이제 단백질도 그렇고 뒤에 나올 지방도 그렇고 이것들이 고온에서 조리하면 조리할수록 나쁜 물질, 조금 뭐 이건 나쁜 물질이라고 표현하지만 더 심하게 말하면 발암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 온도가 100도까지는 안 만들어져. 그럼 우리가 물로 끓이는 거 있죠. 수육이거나 생선도 물에 끓여서 예를 들면 조림이라든지 또는 탕이라든지 이렇게 끓이면 100도를 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영양소들이 뭐 예를 들면 비타민 같은 건 조금 파괴될 수는 있지만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조리 온도가 120도에서부터 이제 뭔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40도가 넘으면 이제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180도가 넘으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200도 넘으면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수육으로 하면 100도지만 불판에 고기 구울 때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요. 소리 나야 되잖아요. 소리가 나려면 그 온도가 기본 200도라는 소리예요. 숯불에 굽는다. 숯불 온도는 몇 도냐면
350도도 넘어요. 자, 근데 심지어 요새는 저는 이제 어디 가다가 화덕에 구운 생선구이 650도 화덕에 구운 생선구이 그러면 우리 맛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또 직업상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650도씨에서 생선을 굽고 피자를 굽고 하면 유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들 담배 혹시 피우시는 분 있어요? 이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 없어요. 담배 왜 안 피워요? 건강에 나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닭다리 하나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먹기 좋게 닭다리 하나를 숯불에 구워서 먹으면 담배 60개비 피운 것만큼의 유해물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생각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데 열심히 숯불 고기 먹고 열심히 불판에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막 훈제한 거 막 먹고 에어프라이기에 막 200도씨에서 열심히 매일 에어프라이기를 매일 돌려서 먹고 오븐에 220도씨에 고구마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 유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유기농의 무항생제 막 좋은 원료를 가지고 와서 나쁜 조리 방법으로 아주 크게 엄청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서 먹는 음식들이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재작년에 그 한국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그 나와 있는 가공식품 500가지를 모아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유해물질 검사. 500가지 중에 95%가 다 나왔어요. 아까 말한 그 조리 온도에 따른 그 유해물질. 첨가물이 아니라 조리 온도 때문에 생기는 것들 있죠. 자,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되게 안심하고 먹었던 것들 중에 황태 껍질 구이 이런 거 있죠. 그게 1등이에요. 유해물질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조미김 있죠. 김구이, 쥐포 구이, 오징어 구이 이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알고 먹어야지. 그래야 횟수를 적게 또는 양을 좀 줄여서. 자, 그렇다고 그러면 숯불구이 안 먹어? 아들이 막 와가지고 사준다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활용하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뭔가 노폐물이 생겼을 때 청소하는 3가지. 물, 식이섬유, 항산화 영양소. 근데 물, 식이섬유, 항산화 영양소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채소예요. 채소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좀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구운 요리를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숯불구이를 먹을 때는 채소 섭취를 많이 좀 더 늘리시라는 거예요. 채소 또 버섯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조리를 할 때도 이런 채소와 함께 조리를 하게 되면 고온에서 조리를 해도 유해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좀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조리를 할 때도 그렇고 먹을 때도 곁들여 먹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튀기는 음식이 나빠. 왜? 칼로리가 높아서? 그게 아니라 180도 이상에서 우리가 튀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름에서 유해물질들, 벤조피렌,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 기름이 아무튼 고온에서 조리가 되면 조리가 되기 전부터 그래서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저온에서 짠 것들 이미 고온에서 짠 것들은 고온에서 짜지면서 벤조피렌이 이미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특히 통깨가 아니라 분말로 참깨 분으로 짜는 것들은 그 벤조피렌 발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깨로 짠 거를 사시고 그 다음에 살 때도 반드시 저온에서 짠 것들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반드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채소는 제가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채소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돼? 라고 하면 보세요. 채소로 하루에 400g이에요. 채소는 하루에 400g, 과일로 200g 이 정도 드시면 적당한데 채소 400g은 그럼 어느 정도야? 여러분들 양배추 말고 양상추 한 통 이렇게 사시죠? 양상추 통째로 한 통을 사시면 그게 평균 300g 정도 돼요. 300g 조금 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매일 양상추 한 통 반 정도는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고. 자, 근데 제가 저희 엄마도 보니까 이 채소가 그래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남자분들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가지고 병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채소는 여러분들이 철 상관없이 일단 비싸도 먹고 없어도 먹고 일부러 구해서도 먹고 그렇게 좀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는 양은 일단 400g. 상추 기준으로 해볼까요? 상추는 손바닥만한 상추 하루에 상추를 충분히 먹으려면 상추로만 채소를 먹으려면 상추 50장씩 매일 먹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염증 주시라는 그 정도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양의 채소를 생으로 한 절반, 익혀서 절반. 그러니까 생으로는 샐러드나 뭐 쌈이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쌈으로 먹을 때는 쌈장, 샐러드로 먹을 때는 드레싱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레싱이 여러분들이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넣으면 그 안에 설탕이 한 각설탕 7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설탕 한 7개. 그러니까 최대한 드레싱 없이 아니면 이제 아예 습관으로 어디 가서 요즘 식당에서도 샐러드 나온 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예 습관적으로 드레싱은 따로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면 드레싱은 반절 다른 분들 쓰시는 거에 반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익혀서 나물로 드시는 거 절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색깔이에요. 아까 채소는 백색 채소. 자, 저희 엄마는 1년 내내 먹는 게 배추, 무, 양배추, 마늘, 양파 이게 다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많을 때는 많이 먹고 없을 때는 또 안 먹고 그렇게 하시면 채소를 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백색 채소거든요. 배추, 양배추, 무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은 물론 좋은 채소이긴 하지만 그거는 절반.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칼라가 있는 거, 녹색이 진한 거, 빨간색이 있는 거, 노란색이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간식으로 먹는 것 중에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도 아주 단순한 당들, 그래서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거. 아까 제가 혈당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게 앞으로 이제 혈당 관리가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도 저기에도 믹스커피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그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지금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기준이에요. 밥 한 공기를 먹는 거나 믹스 커피를 4봉지 먹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혈당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각설탕이 몇 개 정도 분량이냐면 28개 분량. 28개. 각설탕 28개를 드리면 먹겠어요? 못 먹는다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저기 있던 거 제가 잠깐 빌려왔어요. 이 정도 음료수 여러분들 한 개 먹기 쉽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각설탕 딱 각설탕으로 여기는 몇 개 들어있는 거야? 9개 들어있더라고. 9개. 이런 거 한 개 마시면 각설탕이 뭐 10개 가까이 들어가는 건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두룩하게. 자, 견과류는 혈당 안 올라. 견과류는 건강에 아주 좋긴 하지만 견과류 보시면 24g. 그러니까 손에 딱 쥐어줄. 아니면 요즘 견과류가 이렇게 한 봉지씩 나오는 거 많잖아요. 찌끄맣잖아요. 한 봉지로 별로 양 안 차잖아요. 근데 그 한 봉지를 먹으면 밥 반 공기 정도 분량. 밥 반 공기 먹은 거예요. 그 정도 분량의 혈당을 올려요. 그럼 호두도 마찬가지고 호두도 24g. 한 5조각 정도 먹으면 밥 반 공기 정도 먹은 분량의 혈당을 올린다. 자, 포도 한 송이 먹으면 밥 한 반 공기 정도, 작은 거 한 송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각설탕 14개. 자, 떡 먹고 싶다. 떡, 송편 4개 먹으면 밥 한 공기 먹은 거랑 똑같이. 그래서 각설탕 28개 분량의 탄수화물을 먹은 겁니다. 가을에 이 홍시감 하나 먹으면 각설탕 28개 드신 거예요. 밥 한 공기. 그래서 내가 뭘 먹는 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하루에 밥 3공기 지금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탄수화물로 지금 하루에 밥 3공기 정도 분량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은 홍시감 하나 먹을 거고 고구마 하나 먹을 거야. 그러면 밥 2공기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빠지고 여기서 하나 빠지고 그러면 나머지 한 공기 가지고 하루 세끼 남아서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7공기씩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탄수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것들이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계획적인 식단이 중요해요. 생각 없이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먹게 돼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오늘 과자는 그래도 쌀과자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래도 쌀과자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 다른 데 간식보다는 정말 양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뭐 한 번에 서너 개 예를 들어서 먹었다라고 하면 이따 저녁에 가서 다 장고기 줄여서 드시는 겁니다. 자, 저는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뭔가 가서 방송에서 소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는 제가 이제 영양제를 워낙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검증을 해야 될 때 먹어보는 거 외에 제 몸을 위해서 꾸준히 먹는 건 없어요. 제가 20년을 넘게 꾸준히 먹는 건 채소로 만든 채소 주스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비타민제 대용, 항산화제 대용으로 저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자, 채소 주스도 마찬가지. 컬러를 섞어요. 그래서 흰색 채소가 좀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붉은색이 나는 채소, 그 다음에 녹색이 나는 채소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니다. 과일은 안 들어가요. 과일은 안 들어가고 저는 채소만 넣고 하는데 흰색 채소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양배추 주로 많이 쓰고요. 녹색 채소로는 케일이나 브로콜리나 그 다음에 샐러리 많이 써요. 붉은 채소로는 비트 제일 많이 쓰고 아니면 양배추 중에 그 적채라고 하는 붉은색 나는 양배추 요거를 많이 써요. 자, 비율을 특별하게 상관은 없지만 그냥 요 정도 거의 색깔별로 비슷한 양을 넣으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과일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이거를 저도 먹고 이렇게 좀 갈아놨다가 상담 오시는 분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드셔야 됩니다라고 한 잔씩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 반응이래요. 골프장에 내가 굴러다니면서 잔디를 뜯어먹는 맛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맛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맛있게 행복하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치료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들 치료 목적이니까 여기다 과일을 전혀 넣지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치료가 목적이신 분,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은 되도록 과일 안 넣고 이대로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고 내가 그냥 관리 차원이다, 예방 차원이다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좀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걸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사과 또는 뭐 바나나 좀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아보카도를 넣으면 아주 좋더라고요. 아보카도는 단맛도 없으면서 영양가도 아주 풍부하고 좋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여줘요. 먹기도 부드럽고. 그래서 아보카도가 들어가게 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이 채소 주스를 먹으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채소 양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하루에 한 잔 정도 이 채소 주스를 한 달 꾸준히 먹으면 이렇게 한 달 꾸준히 먹었는데도 혈당 안 떨어진다, 중성지방 안 떨어진다, 뱃살 안 빠졌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 찾아오셔도 괜찮아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하면 이거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위바위보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죠. 자, 가위바위보, 밥상. 항상 밥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자, 가위는 뭐예요? 내가 김치 빼고 채소 반찬 꼭 2개. 김치 빼고예요. 그래서 내 밥상에 김치 빼고 채소 반찬 꼭 2개 있게 하겠다. 주먹은 뭐냐면 밥 크기예요. 탄수화물 크기. 내 주먹 사이즈만큼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 좀 작으신 분은 더 조금, 주먹 크신 분은 조금 더 넘게 드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든 아니면 내가 오늘은 면을 먹어. 면을 먹어도 요만큼. 내가 고구마나 옥수수나 또는 감자를 먹어. 그래도 요만큼. 떡도 요만큼 범위 안에. 그래서 뭐든지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는 주식은 항상 내 주먹 사이즈를 넘지 않게 먹겠다. 자, 손바닥 가위바위보는 뭐예요? 보자기는 단백질 음식이에요.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콩 어쨌거나. 그래서 요거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영양학 밥상인 저도 매끼 밥상에 영양소 다 그거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잘 지켜서 하시면 얼추 영양소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얼추 이렇게 균형 있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빼야 할 거 하나
내가 좀 부족하게 먹었던 거 더 할 거 하나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 있고 물론 또 이제 오늘 저녁에 가셔서 또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거 사실은 다 건강한 모습이라 오늘 제가 참 행복해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예전에는 주부대학 강의를 많이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요즘은 주부대학 강의보다 장수대학 강의가 훨씬 더 많아요. 원로대학, 장수대학. 근데 가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 예비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잘 하셔서 생애 주기 두 번째 생애 주기를 잘 넘어가면 이제 노년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실 거예요.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